안녕하세요. CTA 호주 이민 컨설팅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호주 브리징 비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호주의 대표적인 비자로는 학생 비자, 비즈니스 스폰서 비자도 있고요. 그리고 파트너 비자와 부모 초청 비자 및 각종 비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실질적인 비자가 아닌 브리징 비자는 도대체 뭘까? 이런 질문들이 많아서 오늘은 브리징 비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다수 분들이 브리징 비자 A에는 조금 익숙하실 텐데요. 호주 내에서 비자를 신청할 때 승인되는 비자가 브리징 비자입니다. 브리징 비자를 왜 주냐면 보통 새로운 비자를 신청하면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호주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를 할 수 있도록 주는 것이 브리징 비자입니다. 그래서 이 브리징 비자는 새로운 신청서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소지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브리징 비자의 종류가 3가지 정도 되는데 같은 브리징 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부과되는 비자의 컨디션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호주 내에서 신청을 했더라도 가끔 부모 초청 비자 중에 어떤 종류는 브리징 비자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새로운 비자를 신청하면 브리징 비자 A가 승인됩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 오해하시는 게 브리징 비자 A가 승인돼서 그러면 저는 브리징 비자인가요? 이런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만약에 신청인이 현재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계신다면 현재 비자가 만료될 때까지는 이 브리징 비자가 액티브 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현재 비자 만료 이후 다음 날부터 브리징 비자가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는 브리징 비자 A가 새로운 비자 신청 시 바로 나오지 않는 경우도 드문드문 존재합니다. 며칠 기다렸다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 브리징 비자 A 컨디션이 다양한데 보통 임시 비자를 신청을 하셨다면 가지고 계신 이전 비자의 컨디션을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에 학생 비자를 소지했던 분이 졸업생 비자를 신청을 하셨다면 졸업생 비자에 연계된 비자 컨디션은 8501, 즉 헬스 인슈런스, 사보험, 사건강보험이죠.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컨디션이 부과됩니다. 이 컨디션만 있다는 얘기는 일적으로든 공부를 추가적으로 함에 있어 컨디션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풀타임이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학생 비자를 소지했던 분이 482 SID 비자를 신청을 했을 때 이 브리징에는 8105라는 work limitation이 부과됩니다. 학생 비자 때도 work limitation 부과되죠. 보통 코스 기간 중에는 24시간 주 파트타임을 하시고 코스가 방학 중이던 코스가 끝났다면 풀타임도 가능합니다. 통사적인 경우에는 학생 비자가 만료 이후에 브리징으로 넘어왔을 때 이 work limitation이 붙지만 코스를 다 완료를 하셨다면 풀타임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학생 비자를 메인으로 갖고 있지 않고 파트너로서 학생 비자를 소지를 하셨다면 work limitation이 조금 다른 종류가 부과가 되는데 이때에는 482 비자가 승인될 때까지 파트타임을 유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건 지금 임시 비자를 말씀을 드렸는데 영주 비자 신청 시에는 이 브리징 비자에 컨디션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컨디션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반대로 생각하면 일을 함에 있어 또는 내가 원하면 공부를 함에 있어 어떠한 restriction, 제한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풀타임이 가능하겠죠? 자, 이 브리징 비자 A를 소지하고 있을 때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점이 브리징 A로는 해외를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A인 상태에서 이 사실을 잘 모르고 호주 밖을 나갔을 때 이 A는 자동 소멸이 됩니다. 그러면 돌아올 수 있는 비자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해외에 나갔다가 호주 내로 재입국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라면 이 브리징 비자 B가 필요한데요. 반드시 호주를 떠나기 전에 브리징 비자 B가 승인되어야 합니다. 이 브리징 비자 B는 새로운 비자 신청서인데요. 따라서 여기에 부과되는 이민성 비용이 190불입니다. 브리징 비자 B를 신청할 때
약간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요즘 간혹 거절돼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브리칭 비자 B는요, 왜 이민성에서 승인을 주냐면 substantial reason,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야 되는 충분한 이유를 소명을 해야 합니다. 이 이유로는 예를 들면 뭐 부모님을 방문한다거나 가족 중에 누가 결혼 또는 특별한 이벤트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건강검진, 치과진료, 지인의 결혼 등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조금 디테일하게 소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간단하게 뭐 친지 방문 이런 식으로 해서 브리칭 비자 B를 신청을 했다가 이유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거절이 되는 경우가 아주 간혹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브리칭 비자 C인데요. 사실 브리칭 비자 A, B는 뭐 크게 우려가 된다거나 이런 상태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브리칭 비자 C라면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왜 브리칭 비자 C인가요? 내가 만약에 실질적인 비자가 없는 상태로 브리칭 비자인 상태에서 호주 내에서 새로운 비자를 신청했을 때 브리칭 비자 C가 주어집니다. C는 해외여행이 불가해요. 그래서 만약에 브리칭 비자 C인 상태에서는 브리칭 비자 B가 신청이 되지 않고요. 새로운 비자가 승인이 될 때까지는 해외여행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 임시 비자를 신청했을 때 나오는 브리칭 비자 C라면 No Work Condition이 적용되는데요.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고 있지 않다가 새로운 비자가 승인이 되면 그때부터 일을 하시거나 하시면 되는데 요즘에는 어떤 비자들은 처리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럼 저는 브리칭 비자 C로는 영원히 일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주시는데 만약에 신청인이 일을 당장 그만뒀을 때 내가 호주 내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근거로 워크퍼미션을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내가 우선은 뭐 돈이 없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호주에서 가지고 계신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잔고가 굉장히 많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요거를 신청을 하더라도 이민성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한 케이스에서는 1인 기준으로 대략 5,000불 정도였을 때 워크퍼밋을 받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호주 브리칭 비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새로운 비자를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릴 때까지 부여받는 것이 브리칭 비자이며 브리칭 비자의 종류에 따라 주어지는 비자 컨디션과 그리고 해외에 나갔다가 들어올 수 있는지의 유무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